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평등한 자들의 이성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능이 평등하다고 말했을 때 반발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자코토도 랑시에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데 이렇게 펴니다. 우리는 평등한 두 지능을 택해서 그것들을 이런저런 조건에 놓아보자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능을 그것의 효과로만 안다. 하지만 우리는 지능을 고립시킬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 우리 물론 IQ 테스트라는 게 있지만 사실 그게 정말 지능을 측정하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도 발견됐고,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지능의 평등이라는 의견에서 착상을 얻은 실험들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능이 평등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모든 지능이 평등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능이 평등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의견이 가능함을, 다시 말해 그 역의 어떤 진리도 증명되지 않음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능이 평등한 거를 입증할 수도 없지만 지능이 불평등하다는 것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지능이 불평등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모든 지능은 평등하다. 그런데 그 발현이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다른 인간과 평등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인간을 자신과 평등하다고 판단할 때 그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힘을 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의지란 자신을 행동하는 것으로 의식하는 이성적 존재가 자기로 되돌아가는, 그 반성한다라는 뜻도 돼요.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합리성의 온상, 즉 자기를 현동적인 이성적 존재로 의식하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지능의 운동을 키운다. 이성적 존재는 먼저 자신의 역량을 아는 존재이자 그 역량과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능이 평등하지만 어느 지능도 같은 궤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 우주에서 지구나 달이나 태양이나 다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은 모두 평등한데 우리의 지능의 궤도는 모두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진리주의에서 자신의 포물선을 그린다. 비슷한 두 궤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자들은 우리의 공전을 위태롭게 한다. 인도주의적 개념의 궤도들은 거의 교차하지 않으며 겨우 몇몇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그 개념이 그리는 잡다한 선들이 겹치는 날에는 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섭동은 자유를 정지시키고 결국 그에 따라 지능의 사용도 정지시킨다. 학생은 그가 방금 끌려갔던 길을 혼자서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에 열린 무수한 오솔길이 있음을 잊는다. 이 궤도 일치는 우리가 바보 만들기라고 불렀던 그것이다. 랑시에르는 사실은 그 구식의 교육을 바보 만들기라고 말하거든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일치가 더 미묘해지고 덜 지각될수록 바보 만들기가 더 깊어지는지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르침과 그리도 가까워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이 바보 만들기의 가장 무시무시한 형태를 대표한다. 학생을 그의 고유한 알무로 이끌 수 있다고 자처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사실 승마교사의 방법이다. 승마교사는 선회, 전진, 후진을 명령한다. 그는 자기가 지도하는 정신이 말을 타는 동안 느긋하게 쉬면서 품위 있게 명령한다. 우회하고 또 우회하여 학생의 정신은 자기가 출발할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목적지에 도착한다.
정신은 그 목적지에 닿은 것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는 그의 길잡이를 알아차린다. 놀라움은 감탄으로 바뀌고 이 감탄은 그 정신을 바보로 만든다. 학생은 느낀다. 혼자 방치됐다면 자신은 이 길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고유한 궤도에 있지 않는 한 아무도 진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옛날에 그냥 어떤 답을 암기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물어본다면 답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답들만 암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진짜 나의 고유한 지능의 궤도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와 진리 맺기를 못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랑시에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책의 지능과 학생의 지능이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진짜 한 1000년 전에 어떤 책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지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년 후에 내가 그 사람의 책을 읽을 때 또 나의 지능이 있잖아요. 그 두 지능이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작가겠죠? 다른 사람은 짐작하고 싶어 한다. 읽는 사람이겠죠?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전부다. 이 의지와 의지의 협력의 결과 하나의 생각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인다. 먼저 그 생각은 한 사람에게 비물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누구를 설명할까? 만약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데미안이 처음에는 헤르만 헤세가 글을 쓰려고 하는 그것은 생각으로 존재하잖아요. 아직은 비물질로. 그 다음 그는 스스로에게 그 생각을 말한다. 그는 그 생각에 자신의 귀나 눈을 위한 형태를 부여한다. 마침내 그는 이 형태, 이 물질적 존재가 자신이 애초에 생각했던 바를 다른 인간에게 재생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이제 생각으로 하고 있던 그 데미안이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는 거죠. 이 창조 또는 괜찮다면 이 변신은, 그러니까 생각에서 말로 변한 이 변신은 서로 돕는 두 의지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은 말이 되고 이어서 이 말이나 단어는 다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생각이 말이 되어서 책으로 나왔고 그 헤르만 헤세의 말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의 관념은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은 관념이 된다. 이 모두가 의지의 효과다. 생각은 말에 날개를 달고 하나의 정신에서 다른 정신으로 날아간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을 때 그 헤르만 헤세의 생각이 날개를 달고 저에게 오는 거죠. 각각의 단어는 단 하나의 생각만 전할 의도로 발송된다. 그러나 말하는 자도 모르게, 그리고 그의 의지에 반하여 이 말, 이 단어, 이 애벌레는 청자의 의지에 풍부해진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그 데미안을 읽을 때 헤르만 헤세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랑시에르는 그것을 저의 의지에 의해서 풍부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모나드를 표상하는 것은 사방으로 빛을 발하는 관념들의 구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 말고도 정말로 무한히 다른 것들을 말한 셈이다. 그는 잉크를 가지고 한 관념의 몸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일한 비물질적 존재를 신비롭게 감쌀 용도로 마련된 이 물질은 이 존재들의 세계, 이 생각들의 세계를 실제로 포함한다. 이제 자코토나 랑시에르가 말하는 지능의 평등이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이걸 한 3번 읽고서야, 그리고 이제 다른 책, 랑시에르 책들을 읽고서야 왜 지능의 평등이란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능의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현자들의 법, 행정관, 의회, 재판소가 무엇일지 묻지 말자. 이성에 따르는 인간에게는 법도 행정관도 필요 없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자체로 식별되는 덕, 자기 자신을 아는 덕은 다른 모든 덕에 잠재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은 현자들만 가진 특권이 아니다. 불평등과 지배에 집착하는 자들,
이성을 혼자서 가지기를 바라는 자들만이 몰상식한 자들에 속한다. 이성은 이성을 가지려는 목적을 향해 정렬된 담론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며 평등이 인정된 곳에서 시작한다. 이성은 법령이나 무력으로 포고된 평등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은 평등도 아니며 걸어가는 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입증된 현동적인 평등이다. 검든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관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진리주의를 끊임없이 공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알맞은 문장을 찾는다. 그러므로 빈정대는 자들의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 그들은 묻는다. 지능의 평등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견이 정착된다면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거꾸로 지능의 평등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야 한다. 지능은 그것이 아는 것과 알의 대상을 비교하는 일을 맡은 이해 능력이 아니다. 지능은 타인의 검증을 거쳐 자신을 이해시키는 능력이다. 그리고 오로지 평등한 자만이 평등한 자를 이해한다. 이성과 의지가 동의어이듯 평등과 지능은 동의어이다. 낱낱의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정립하는 이 동의관계는 사회의 일반을 가능케 하는 동의관계이기도 하다. 지능의 평등은 인류를 이어주는 공통의 끈이자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만일 인간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본다면 정치체제는 곧 만들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인간이 어쩌면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 의견을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쩌면 덕분에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사실 요즘에 그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왜 그렇게 끌어내려야 한다?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현실을 굉장히 저는 좀 서글펐는데 왜 그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없는 사회인가?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꿈을 왜 못 꾸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평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랑시엘의 지능의 평등은 우리에게 진짜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지능의 궤도를 사용해서 다음에 4장 읽을 때 또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